네, 미네남 6화인데요. 지금 유로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아 시끄럽죠. 예. 한국 시간으로 아마 이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차전 터키와 이탈리아가 드디어 맞붙었어요. 와,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 이 경기를 사실 우리 되게 기다려왔어요. 유로 2020. 지금 2021년인데 21년인데 왜 2020을 붙인 이게 거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유로 2021이라고 하기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네.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럽의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투령은 이탈리아랑 터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사실 이탈리아 터키 경기를 새벽에 좀 봤는데 그 유로 시작 전에 여러 외국의 매체들이 우승팀을 뽑을 때 네. 이탈리아를 보통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지 않았어요. 전통의 강호다 보니까 꼽는 사람도 네. 있었고, 근데 대부분이 막 무조건 이탈리아다 이런 건 많이 절대 없었던 것 없었습니다. 뭐 한 5명, 한 뭐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 이탈리아가 열에 하나, 괜찮지 둘. 않냐. 맞아요. 그런 정도 얘기만 했었는데 어제 터키와의 경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꿨을 겁니다. 네. 그 이유가 그 터키한테도 예선 첫 경기였을 건데 터키가 대놓고 골문을 걸어 잠그고 나왔어요. 전반 보니까 완전 이거 맘먹고 나왔더라고요. 맘먹고 네. 그냥 이탈리아는 비긴다. 터키가 네. 아마 귀네슈 감독? 그 맞아요. FC 서울 감독하던 네. 분이죠? 맞습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수가 감독이었는데 감독이 맡았고 맘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맘먹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도 전반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애를 먹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이제 후반에 터키 데미랄 선수가 자살골이 있었어요. 요즘 아찔했어요. 예, 아찔한 자살골이 이게 이후에 워낙에 그 크로스를 잘 올려가지고 뭐죠? 보통 뭐 크로스 올린 선수가 넣은 골이라고 봐도 될 맞아요. 정도였어요. 좀 어쩔 수 없었던 예. 것 같긴 해요. 자살골 넣은 뒤에 그때부터 이탈리아의 왼쪽 스피나촐라? 윙백 스파타촐라 스피나촐라. 스피나촐라 선수가 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야, 선수가 진짜 잘하더라. 네, 사실상 에이스 네. 같았어. 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선수가 아니었거든. 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이탈리아 요즘 누가 있어 하니까 이 선수가 있더라. 엄청 네.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살아나면서 공격수 임모빌레 그리고 인시네까지. 맞아요. 근데 잘생겼더라고요. 아 저요? 네, 임모빌레. 임모빌레. 임모빌레 보니까 진짜 이탈리아 선수들은 확실히 미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보통 여행을 가면 그 남자친구랑 같이 걸어가 여자랑 같이 맞아요. 걸어가는데도 네. 남자들이 와서 맞아요. 말을 걸어서 꼬신대. 그러니까 내 우리 여자친구를. 한국 남자들한테 절대 가지 말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청소부도 이렇게 잘생겼다는 그 나라가. 맞아요. 한국 남자들은 우크라이나를 가야지. 맞아. 정반대. 가면 뭐 김태희 씨가 질비하다 이런 얘기 있죠. 밭을 간다 이런 얘기가 네. 있죠. 꼭 여행 갈 때는 선택지를 잘 하시고. 제가 남자여도 되게 눈호강 했던 경기 아니었나? 맞아. 난 우크라이나 가서 눈호강 했다는 줄 알았어. 우린 축구 채널이니까. 우린 축구 채널이에요. 뭐 맞아요. 연애 채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 유로를 좀 미리 준비를 했대요. 몇 개월 정도를. 미리 했구나. 네. 히딩크 감독이 마치 우리 맞아요. 2000년 때 네, 준비했듯이. 네. 뭐 리그는 개나죠. 우리는 무조건 국가대항전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준비는 조직력이 나타났던 경기이고, 그 제가 피파 할 때 그 한참 많이 썼던 그 선수가 누구죠? 그 키엘리니 선수. 키엘리니 베테랑. 싸고 네. 가성비가 좋아. 맞아요. 피파에서도. 이게 지금 이 선수가 사실 언제적 키엘린이에요? 나이가 아마 되게 많이 먹었을 나이가 텐데. 정말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승기가 거의 이탈리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는데도 그 막판에 터키 역습 막아내는 그 슬라이딩 그 태클은 슬라이딩 태클은 그건 압권이었어요. 그건 정말 이건 축구판에서 정말 10년 20년 뒹굴던 사람 맞아요. 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태클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태클 인정이고요. 네, 그런 수비진, 그 연륜 있는 수비진과 그리고 이제 그 돈나룸마 같은 그런 신인 네, 골키퍼들 잘하더라고요. 이런 조합이 너무 좋았던 맞아요. 게 이탈리아의 첫 경기였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경기를 보고 이번에 유로의 빅4에 이탈리아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투루 형이랑 이거 녹화 뜨기 전에 야 너 근데 우승 후보 누구 생각하냐 했을 때 저도 이탈리아 얘기 안 했었는데 우리도 둘 다 안 했어. 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를 이렇게 보니까 경기 보기도 좀 힘들어요. 이거는 또 티빙이 아예 독점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신서유기를 너무 재밌게 보니까 돈 썼어? 맞아 2차 짜다가 유로 그래. 가입했습니다. 돈 좀 써. 축구 네. 사랑하면 그런 거 가입 좀 하고 그래. 제가 본 김에 유로 싹 다 영상 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진짜 다 올릴 거예요? 많이 올려야죠. 그래. 네. 좋네. 맞아요. 돈도는 그럼 이번 유로 우승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근데 무조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무조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빠야. 프랑스 빠요. 왜냐면 일단은 피파 랭킹 프랑스가 몇이죠? 2위죠. 2위예요. 그러니까 2위. 벨기에여서 2위인데 이 랭킹을 그냥 우리가 장난으로 뭐 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이유, 뭐 여러 가지 경기 결과 종합해 갖고 내는 건데 프랑스가 피파 랭킹 2위입니다. 이거 뭐 일단은 4강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저는 그렇죠. 볼 수 있고 네. 일단 프랑스 하면 최근 월드컵
우승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우승했죠. 네, 예. 거기서 이제 게임 저는 끝났다고 보고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프랑스 하면 너무나 유명한 선수들, 우리한테 익숙한 선수들, 음바페. 앙리 없나 앙리? 앙리 없죠. 앙리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프랑스가 그동안 공격수의 부재가 좀 컸잖아요. 어쨌든 프랑스 하면 지금 음바페, 그리즈만 엄청나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최고 주가 올리고 있는 우리의 캉여미, 칸테. 예. 진짜 장장하긴 하네. 예. 어마어마한 예.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프랑스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정말 가장 큰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프랑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가 없는데 벤제마. 아마 투령이랑 그때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선수. 그렇죠. 벤제마가 그 동료 영상 찍어가지고 협박했는데 그것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맞아요. 좀 불미스럽고 그러니까 감독과의 불화, 스태프들과의 불화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안 좋은 게 많았네, 못 나왔는데 글쎄 이게 내밀한 사정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벤제마,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스트라이커가 복귀했다는 거. 그렇죠. 그동안 지루만으로는 지루는 좀 아쉬워. 프랑스 물론 대단한 선수인데 지루만으로 이거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일단 지루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스쿼드에 공격수 방점 하나만 딱 찍어주는 선수가 있으면 좋을 건데 맞아요. 그게 아쉬웠던 프랑스인데 그게 이제 벤제마로서 조합이 완성이 됐다. 조합이 완전히 완성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근데 좋은데 프랑스 좋아. 음바페도 있고 캉테도 있어. 딱 좋은데 문제는 수비수가 이런 화려한 공격진 그리즈만, 음바페 이런 벤제마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약한 것들이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프랑스의 최근 A매치 전적들을 보면 그렇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프랑스 피파 2위면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이기듯 완전 폭격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요. 투령이 말한 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게 약간 뭔가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 게 프랑스 수비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왜냐면 벌써 레알 마드리드에 바란 있죠. 그리고 지금 에버튼에서 한참 날려다녔던 리카디뉴 그리고 풀백을 좀 더 보면 킴펜베 그리고 파바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투에리브임 하면서 요기간 한정에서 월클 수비수 찍은 커트주마. 이렇게 보면 프랑스 수비 정말 화려합니다. 그러네. 우리들의 사이에서 이름만 이렇게 언급이 많이 안 됐지 사실은 내실 있는 선수들이 프랑스 수비수였었네요. 그리고 프랑스가 이게 첫 경기가 아마 독일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무시할 순 없죠. 독일이 예전의 독일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나가던 독일이 이상하게 우리가 피파 랭킹 아마 얘기를 하면 독일 항상 첫 번에 사실은 한 3위, 4위 언제나 안쪽에 우리한테는 항상 그러던 독일인데 이거 일단 대한민국한테도 한번 잡혔었죠. 잡혔었고 이 레브 감독 아래서 조금 부침을 겪더니 지금 피파 랭킹 12위예요. 12위. 열 손가락 또 벗어났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독일이. 심각하고 이 프랑스는 이 첫 경기 독일만 좀 잘 잡아내면 최약체라고 볼 수 있는 헝가리 사실 저는 이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변 없을 거고요. 거기 잡아서 16강 올라간다고 보고 그럼 이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팀이 토너먼트에선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잘하는 프랑스의 마지막 조별 예선의 마지막 경기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구나. 저는 이제 사실은 포르투갈을 이번 유로의 우승 후보 중에 한 축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미리네 라이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잘 아실 거죠. 포르투갈에는 감독 겸 선수, 선수 겸 감독이라 불리는 호날두 선수가 그분이 있어요. 계시군요. 2016년 유로 결승전 기억하시죠? 그 다친 와중에도 감독을 밀치면서 선수들을 지휘하던 그 선수가 바로 아직도 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열정 하나만큼은 진짜 그거는 리스펙해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최고죠. 맞아요. 우리가 노쇼 이후에 많은 욕은 하지만 정말 열정을 따라갈 수는 없는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 호날두 선수가 이번에도 결국 세리에 득점왕 먹었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득점왕 먹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 득점왕을 한 호날두 2016년 유로에는 포르투갈은 뭐 있어? 그럼 호날두 있어라고 얘기했다면 올해는 호날두 바로 옆과 뒤에 메뉴를 하드캐리했던 그 선수가 있습니다. 부페가 있는 거예요. 부페. 엄청나죠. 엄청난 선수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부페 선수 올해 EPL 득점 2위 했죠. 호날두 있고 부페 있으면 거의 사실 게임 오버인데 그 뒤에 또 엄청난 보강형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 실바 선수도 안드레 실바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안드레 실바 분데스리가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있잖아요. 조타.
아 조타도 있고요. 디오고 조타 예. 그 리버풀에서 엄청나게 정말 지금 이제 피르미뉴가 맛 같잖아요. 근데 이제 조타 믿고 있는데 이 선수가 후보입니다 지금. 맞아요, 후보예요. 네. 그리고 안드레 실바 같은 선수는 지금 맨시티와 첼시에서도 네. 만약에 해리케인과 홀란드가 아. 못 오면 그 대안으로 이 안드레 실바 선수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선수고 공격이 진짜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요. 네. 그리고 뭐 공격만 좋은 게 아니라 수비진엔 EPL 우승팀 맨시티죠. 맨시티의 수비 주역 후뱅 디아스. 네, 후뱅 디아스 선수가 있어요. 디아스는 올해의 선수인데 이 선수 사실 토너먼트에서 수비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토너먼트 경기 수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후뱅 디아스는 지금 완전히 어깨뽕 잔뜩 올라 있는 이 최고 절정인데 최고죠. 과연 포르투갈 국대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기대가 진짜 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들진에 뭐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주앙 칸셀로까지 진짜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촘촘한 스쿼드가 바로 포르투갈의 유로 2020 스쿼드입니다. 투려 형은 지금 포르투갈을 우승 후보로 보고 계신 저는 거네요. 포르투갈 이번에도 2연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얘기할 것 같고 확실히 우리가 유로에 좀 유력한 팀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선수들이 짱짱하네요. 짱짱해요. 스쿼드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를 좀 더 기다려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수비진 지금 뭐 디아스 뭐 칸셀로 다 얘기했지만 페페가 아직도 있네요. 페페. 네. 페페는 나이가 50 아닌가요? 거의 뭐 40을 바라보는 나이 같은데 근데 왜 넣었지? 그러니까 왜 이 선수가 나온 연륜이 거야? 필요한 건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포르투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 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벨기에 벨기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AI가 예측하는 그 강력한 우승 후보에 역시 벨기에가 있습니다. 벨기에 빠질 수 없죠. 뭐니 해도 피파 랭킹 1위에요. 1위입니다. 제가 아까 랭킹 중요하다고 했는데 프랑스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바로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죠. 벨기에도 이 멤버가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엄청나고 우리가 오죽하면 황금 세대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한 단계씩 내려온다, 뭐 부침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벨기에는 대단한 선수진을 구축하고 있고 벨기에 하면 누굽니까? 데브라이너, 김덕배. 데브라이너가 벨기에 있었네요. 네, 김덕배가 물론 이제 좀 뭐 부상 이슈가 있다지만 저는 뛸 것 같고요. 김덕배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세리에로 건너간 이 엄청난 스트라이커. 루카쿠 최고죠. 루카쿠는 맨유에서 팀은 진짜 잘 옮긴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유로 2020 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해외 매체들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득점왕 예측을 할 때 은바페나 해리케인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많은 그 해외 외신들이 루카쿠의 득점왕을 예측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일단 팀의 성향을 보면 다른 팀들은 그 말씀하신 공격수들한테 안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왜냐면 잉글랜드 보게 되면 뭐 그릴리시, 포든 이런 선수들도 있고 호날두도 지금 자기가 느꼈지. 맞아요. 호날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루카쿠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후방은 지원 정말 든든해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로 지금 쿠르투아. 쿠르투아가 있네요. 이 벨기에는 정말 이 선수들이 짱짱하고 저는 또 이런 걸 믿어봐요. 아까 물론 황금 세대가 내려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벨기에 선수들도 알 거예요. 자기들이 본인들이 우승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예측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세대 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벨기에거든요. 이 마지막 뽕은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벨기에를 우승으로 꼽습니다. 사실 휴가도 만료휴가잖아. 맞아요.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 불꽃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근데 저는 조금 벨기에를 어둡게 보는 게 벨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일단 사실 벨기에 하면 데브라이너, 루카쿠 있지만 우리의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벨기에 하면 누구야? 그러면 에당 아자르. 아자르죠, 사실. 근데 이제 레알 가서 정말 그러니까 신세가 됐고 폼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아자르 선수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아자르가 못 살아나면 결국 벨기에는 1위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데브라이너도 그때 챔스 결승전에서 안면 부상 당해서 지금 사실 예선전에는 못 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아쉽죠? 데브라이너가 못 나오면 그 자리를 뭐 아자르나 메르텐스 선수 같은 선수들이 다 제 역할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과연 쉬울까? 데브라이너 빈자리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우리 아까 돈돈이 얘기했듯 이런 토너먼트, 국가 간 토너먼트에서 오히려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수비가 진짜 중요해요. 수비가. 벨기에는 사실은 수비의 밸런스를 잡아줬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첼 선수인데 비첼이 아마 부상 이슈도 좀 있고 비성에서도 있었고 올해 폼이 너무 많이 하락돼서 맞아요. 이 선수 지금 내놓으면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되는 아마 선수예요. 첫 경기 아마 예선에는 좀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비첼은. 뭐 토너먼트 그 4강 뭐 8강이나 가서야 나올 건데 그때 가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벨기에가 저도 이제 말하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이제 3백을 자주 쓰는데
이 3백에 서는 선수들이 좀 빨라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센터백들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그렇죠. 있죠. 네. 토트넘에서 뛰었던 그 알더웨이럴트나 베르통원 있죠. 근데 예, 이 선수들이 좀 느리죠. 그러니까 빠르진 않죠.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비 범위가 결코 넓지 않다는 거. 요건 좀 불안 이슈예요. 맞아. 이 선수들이 결국 토트넘의 순위를 7위로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 7위, 7트넘 수비들이 와서 했을 때 네. 벨기에 7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예요. 베르통원은 잘 갔어요. 또 이동해가지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많이 노쇠화가 노쇠화됐죠. 됐다. 그게 벨기에의 수비를 흔드는 빛을 없고 수비진 노쇠화가 가장 큰 문제 불안하죠.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자르가 좀 네.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글쎄 뭐 이거는 네.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우승 후보 1위는 맞는데 좀 불안하죠. 근데 이제 데브라이너의 부상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자르의 폼 하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국가 하나 더 뽑아보자면 우리가 그래도 한 4개 국가 정도는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전 잉글랜드. 잉글랜드 왜 뽑아야 되냐? 우리가 컨텐츠들이 다 잉글랜드로 먹고 사는데 맞아요. 잉글랜드 얘네를 안 잘했으면 뽑으면 좋겠어요. 빵이 들어오는 거야 잉글랜드한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진짜 놀랍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쿼드가 네. 그만큼 짱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왼쪽에 그릴리시, 그릴리시. 그리고 케인. 그렇죠. 네. 케인 뭐 오른쪽에 말할 것도 없죠. 포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앙은 중앙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리버풀의 핸더슨 핸더슨 있고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있고요. 네, 그리고 마운트. 네, 마운트 선수 있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윙 쪽에 루크쇼 선수도 있죠. 루크쇼가 사실 그 맨유에서 지금 황구탈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풀백으로는 거의 최고를 찍었던 네, 루크쇼가 맞아요. 있고 메가이어 뭐 어마어마합니다. 픽포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스쿼드를 볼 때 이번에야말로 잉글랜드가 물론 지금도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A매치에서도 거의 무패를 네. 지금 찍고 있고 네. 해리케인도 뭔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잉글랜드가 사실은 스쿼드가 뭐 매 유로나 월드컵 때 나빠본 적이 많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 레시포드 산초도 있네. 그럼요. 뭐 언제든 많았어. 잉글랜드 넘쳐나네요. 자원이 뭐 옛날에 루니도 있었고 뭐 스컬스도 네. 있었고 항상 네. 많았죠. 근데 항상 이런 큰 대회 나가면 4강도 못 올라가고 뭐 준결승도 못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조롱을 보내다가 받았고 비아냥을 좀 많이 받았던 잉글랜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프랑스나 포르투갈이 왜 여기서 이길 거 우승을 할 것 같냐가 뭐 이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맞아요. 이겨본 놈이 또 이길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죠. 이런 토너먼트일수록 그런 위닝 멘탈리티라고 많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맨유가 네. 맨날 뭐 지다로 뭐 네. 꾸역꾸역 이겨내는 거, 그 꾸역승 그런 게 위닝 멘탈리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해리케인 선수가 그 이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항상 그러잖아요. 인터뷰에서 유로 이후에 네. 결정을 할 것이다. 맞아. 난 그 말이 이 유로에서 트로피를 올리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이거라도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니까 그래. 토트넘 남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렸어.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승 못하고 트로피를 못 들어올려. 그러면 해린도 이제 토트넘 떠나는 거야. 케인도 네. 그러면 이제 토트넘도 케인도. 네. 바라겠네요. 그쵸, 케인이 그렇지. 잉글랜드가 우승하기를. 우승하길 바라. 야 케인아 미안하다. 야 요거라도 좀 올려봐. 이렇게 그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선수 그리고 여러 구단에 정말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유로 2020이 아니다고 볼 수가 없겠고 네. 와, 그 유로 2020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24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어떤 좀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르겠고 왜 이런 우리가 지금 투루 형이랑 저랑 우승 후보를 이렇게 얘기했다지만 이거 사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요. 언제든 괜히 뭐. 괜히 이거 우리가 2000년에 뭐 그리스가 유로를 우승했고 포르투갈이 우승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변이 정말 많은 게 이 유로 2020이고 또 이번 대회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홈 국가가 없더라고요. 어드밴티지가 사라지는 거죠. 네, 한 11개 예.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스태프들의 역량도 중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결승은 그 영국 웸블리에서 이루어지죠. 예. 멋있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우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고 어쨌든 저 돈도는 프랑스를 여전히 꼽아보고요. 저는 포르투갈. 포르투갈. 프랑스 대 포르투갈이 과연 결승전을 치를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뭐 이탈리아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과연 우승할지 아래 댓글 통해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유로 2020 약 보름?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